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인데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하기 위해서 잠시 2주택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지금처럼 집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 집을 먼저 딱 사버린 겁니다. 왜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에 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시 2주택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이 나왔죠. 이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셨다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줍니다. 2년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거주 요건이 붙어서 2년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첫 번째는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냐를 판단해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A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이후에 B를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A주택 샀는데 뭐 6개월, 뭐 한 달 틈에 B주택 사면 이건 투기 수요로 보기 때문에 얘는 갈아타기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얘가 2020년 1월에 집을 샀어요. 그러면 B주택을 언제 사야 돼요? 2021년 1월이 넘어간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야지 2번이 충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두 번째 주택, B주택을 9.13 대책 나오기 전에 취득을 했다면 이 B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A를 매도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이 B를 샀다라고 한다면 A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해야 돼요. 이게 달라지죠. 3년과 2년이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자,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또 바뀝니다. 이 경우엔 기존에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B를 취득했다면 언제요? 2년 이내에 A를 매도해야 돼요. 근데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B를 매입했다면 1년 이내에 A를 매도해야 되고 1년 이내에 B에 들어가서 거주하셔야 돼요. 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바뀐 겁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보유만, 이 보유 기간 내에 매도만 하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3년,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단축이 됐고, 또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대체주택에 들어가서 전입,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기존에 있는 주택은 파리 대책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셔야 되고, 자, B주택, 대체주택, 두 번째 주택을 산 거는 9.13 대책과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이 도시미주거환경 정비법에 의뢰해서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또는 잘 비교적 양호한 지역 일대에 1만 제곱미터 이하의 200세대의 주택이 모여있는 노후된 주택을 소규모로 재건축하는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또는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가운데 추가적으로 대체할 만한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에 이 대체한 주택을 비과세 해주는 내용이에요. 얘를 비과세 해준다. 자, 어떻게 비과세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주택이 있어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빌라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자, 1번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이후에 대체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추가 매수하고, 다만 이 대체하는 주택에 들어가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또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A주택, 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주택들이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된 이후에
완성 이후에 2년 이내에 어디로 이사해야 돼요? B주택에 이사하셔야 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체, 주민등록에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대원 전체가 어떻게 해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셔야 돼요. 띄엄띄엄이 아니라 1년 이상 쭉 거주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A주택,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새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후에 B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만 B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비과세.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다만, 자, 2번에 보시면 세대원 전체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거주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취약이나 아니면 질병 요인, 뭐 요양, 그리고 또 근무상 형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유로 인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대 일부를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인해서 다만 질병이나 아니면 요양을 사유로 인해서는 해당은 안 되고요. 무조건 취약 근무 형편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요. 이럴 경우엔 세대원 전원이 해외 출국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세대원 전체가 뭐 해외에 가가지고 이제 주재원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출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자, 다만 3년 이내에 출국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다시 입국하셔서 3년 이내에 출국 사유 해소예요. 다시 입국하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예외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 힘들 경우, 특히 누가 해외 출국할 분들, 이런 분들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는 무조건 3년 이내에 출국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셔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주택자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1주택자로서 집 한 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자, 이런 분들 가운데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쌀 때 매입해서 거주 목적, 갈아타기 목적으로 한번 한 채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아까 앞선에 뭐라 그랬죠?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나오기 이전에 취득한 물건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충족할 수 있죠. 그리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붙는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A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B를 취득한 날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겁니다. 근데 입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관리 처분이 난 직후 물건을 사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이 아닌 권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형태로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입주권은. 근데 주택을 매도할 때는 이 입주권이 중과제도가 돼서 이게 2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일단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A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B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한 채로만 본다면 입주권으로 본다 그랬어요. 권리로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관리 처분이 나더라도 철거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 주택으로 남아있어도 이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 권리, 그냥 입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무조건 이 관리 처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관리 처분이 난 시점에서부터 2주 안 합니까? 2주? 2주 하는데 뭐 2, 3개월 걸립니까?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뭐 철거하고 착공하고 새 아파트로 나오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최소 3년 걸려요. 그러면 보통 못해도 거의 한 4, 5년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3년 이내에 매도하래요. 3년 이내. 이게 아파트가 됐을 때 3년 이내에 매도하라고 합니다.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도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입주권 상태에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샀다면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입주권을 그 관리 처분이 난 시점부터 바로 매수하신 분들,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하신 분들은 3년 이내에 매도를 못 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소득세법 156조 2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번까지 예외 특례 조항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B주택, 이 입주권이 새 아파트로 변화돼서 완성된 이후에 2년 이내에 B주택으로 이사한다면 이사해야 돼. 이사.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 B주택이 완성된 전후로 해서 A주택을 2년 이내에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B주택 입주권 자체가 새 아파트로 된 이후에 2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내 1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하죠. 이걸 2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얘는 A는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특례예요. 특례. 특례. 그래서 156조 2의 2항 2에 본다면 1번, 2번이 충족돼야 되는데 사실상 관리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일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특례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 2년 이내에 이 B주택에 들어와서 완성된 이후에 이사하셔야 되고 세대원 전체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주를 또 못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약이나 근무 형편, 질병, 요양으로 인해서 세대 일부가 다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외시켜주겠다, 제외. 그래서 조건들을 다 충족한다면 기존에 있는 종전주택 A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앞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A주택을 산 시점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이후에 B주택을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텀 1년 이상의 매수 이 기간의 텀이 지금 특례 적용에서는 제외가 됐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A주택을 산 시점에서부터 뭐 바로 B주택을 정비사업 물건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충족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보신 거와 약간 비슷한 유사한 이런 형태인데요. 기존에 1주택자가 있는데 뭐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앞전에는 입주권이지만 이번에는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갈아타기 수요일 수도 있고 투자 목적 수요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다만 이 분양권 자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또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이 분양권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냥 권리 형태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은 없는 걸로 보고 A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A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요번 12.16 부동산 대책, 작년에 12.16 부동산 대책에 나온 건 이 분양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게 나중에 중과가 돼 버립니다. 이 중과가 되는 건 2020년 세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 오히려 비과세는커녕 10% 중과가 되고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이 10%가 20%로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 세법 개정 내년 1월 달부터인데요. 1월부터 추가적인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은 이제 분양권 자체가 1년 이내에 매도하면 50%, 2년 이내에 매도하면 40% 세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 일대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50%였죠. 근데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기존에 1년 이내에 50% 이 양도세가 70%로 바뀌고요.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분양권은
40%였죠? 요게 60%로 바뀝니다. 엄청나죠? 이 분양권 자체의 양도세 최대 70%까지 낸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우리 기존에 있는 주택은 비과세는커녕 내년부터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10% 중과가 된다. 중과. 이 중과가 내년 6월 1일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20%로 바뀐다. 이 주택은. 분양권 2개 갖고 있다. 그러면 3주택이죠? 그러면 30%가 중과가 됩니다.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올 거고요. 근데 자, 요번에도 똑같이 사실 이제 이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 주택으로 본다면 입주권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특례 개정을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주택으로 보는 순간 입주권과 동일하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B주택 요 이제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A주택,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종전주택은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이런 특례 조항을 아마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을 알아두시면 될 거니까 B주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이 나온다면 다행히 이렇게 중과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156조 2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염두해서 이런 시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과가 언제 될 거고 언제부터 이렇게 이 주택으로 보는 건지 앞전에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걸 잘 염두하시고 분양권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1주택자에서 계속 뭐 입주권, 뭐 분양권 아니면 1주택 다시 갈아타기 뭐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주택이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원래 비과세는 못 받겠죠. 근데 다만 특례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조항인데 이 거주주택 과세 특례 조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특례예요. 자, 그 요건이 총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주택, 기존에 있는 1주택을 무조건 취득일과 무관하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기존에는 파리대책 이전에 샀다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였잖아요. 근데 거주주택은 무조건 거주하는 주택, 2년 거주하는 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이 B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자, 임대기간은 4년과 8년이 있는데요. 세법상 4년짜리는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지 세제 혜택을 주고요. 8년은 똑같이 8년을 보유해야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 상한을 5%로 기준으로 무조건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년짜리 단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상관없고 8년짜리 임대사업자는요, 필수적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부동산만 해당돼요. 이 8년짜리는. 4번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A주택은 뭐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자, 근데 얼마 전에 이 84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관한 이런 세제 지원 보완 조치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골자는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폐지를 하겠다. 특히 4년짜리는 이제 아예 없어졌고 8년짜리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등록을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년, 8년이 딱 기간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4년짜리를 등록한다면 5년을 충족해야지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4년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말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제 지원, 이 거주주택 과세 특례를 못 받는다라는 내용 때문에 요번에 내용이 다시 수정돼서 예외 요건으로 나왔습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의무 임대 기간이 원래 4년, 8년이지만
2분의 1 이상 충족할 경우에 A주택 무조건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년짜리는 원래는 5년을 보유해야 되지만 몇 년? 2년을 채우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8년짜리는 4년을 채우면 그냥 예외 조항으로 요건으로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런 B주택 있죠. 이 B주택을 말소한 경우, 이거는 이제 자진 말소한 경우예요. 이렇게 2년째, 4년째 되는 해에 자진 말소할 경우에 무조건 말소한 기준에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만 비과세 충족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B주택, C주택, D주택 여러 주택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들이 있겠죠. 이 주택에서 시점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면 최초로 이 자진 말소한 이 임대사업자 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B주택을 2분의 1 이상 넘어서 자진 말소한 이후에 B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 뭐 재산세가 됐던 여러 가지 뭐 소득세, 뭐 여러 세제 혜택들을, 그리고 종부세 뭐 이런 것들 유지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기존에 받았던 것들 다 원래는 4년, 8년 임대기간 충족해야지만 세제 혜택 줬던 것들 이 기간 충족 안 하면 다 징수하고 뱉어냈었어야 됩니다. 근데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언제요? 1년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말소한 기준에서부터 매도하면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 끝까지 유지시켜 줄 거고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A주택을 먼저 매도할 수 있죠. 무조건 뭐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을 다 충족하고 나서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2년만 거주요건 충족한다면 아무 때나 팔아도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4번은. 그런 경우 무조건 B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한 B주택은 의무 기간을 계속 충족을 시켜줘야 돼. 8년 동안. 만약에 8년 이내에 뭐 충족 못하거나 5% 상한을 못 지킬 경우에는 내가 받았던 비과세를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근데 다만 B주택을 2분의 1 이상 기간을 충족할 경우에 A를 먼저 매도해도 징수하지 않겠다. 비과세 받았던 거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계속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너무 복잡해서 사실 알기 쉽게 얘기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요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글씨도 같이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본인들한테 좀 대입을 해서 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나 한번 체킹해 보시고 매도하는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규제 정책들 정말 시시각각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무사 분들도요,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끝까지 놓치시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내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5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